체지방률이 18.3%밖에 안 되고 내방 지방 비율 딱 평균 4. 비결이 뭐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식단을 특별히 뭐 조절을 한다던가 다이어트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던가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씩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유도 선수 생활을 해서 이제 엘리트 선수로 근육량을 이렇게 딱 유지한 상태로 자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되, 단지 직업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환자들을 재활 운동을 가르쳐주고 뭐 다이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걸 도와주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시범을 보이거나 같이 몇 번씩 하는 정도가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먹는 거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갖고, 특히 저는 육식 이런 거 기름진 음식 튀긴 거를 또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정말 딱 일주일 동안 고기, 이런 치킨, 탕수육, 제가 좋아하는 요 기름 쭉 짜면 쭉 나오는 그 신선한 기름, 그런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쭉 줄여봤더니 사람이 예민해져요. 신경질적이 되고, 그냥 엄마가 한마디 했는데 받아치고, 친구가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잘 지내냐 그러는데 너는 내가 잘 지내고 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질을 베리더라고요. 몸을 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대로 먹고 그냥 운동을 조금 하는 걸로 양심의 가책을 조금 해소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다이어트에 누누이 실패한다, 다이어트는 정말 내 인생 평생의 과제다, 다이어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제 이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물만 먹어도 이렇게 퉁퉁한 체질이신데 나만 빼짝 말라서 굉장히 완전 세련된 몸매를 갖기를 바라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활 습관과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낮 동안에는 잠을 자야 된다든지, 아니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그 작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숨쉬기만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을 쌓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의 성격,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 내 몸의 체지방을 줄이느냐 늘리느냐에 굉장히 큰 기여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민한 사람, 까칠한 사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왜 성격 까칠한 사람 치고 뚱뚱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푸지근해요. 그냥 아이고 천둥이 치는구나, 그렇지 내일 하면 되지, 이거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들 다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체중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몇 킬로예요? 제가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허약 체질 어린이였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애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어딜 갔다 가도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제가 딸이 하나니까 엄마가 이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오만 군데 한의원이다, 뭐 유명한 학생입니다, 다 수소문을 해갖고 얘기를 들었더니, 엄마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연계를, 조그마한 닭을 큰 들통에다가 30마리를 때려놓고 황기라는 그 한약재를 넣고 팔팔 끓여서 고기는 싹 다 버리고 엄마들이 먹고, 둥둥 뜬 그 기름, 황기라는 그 한약재와 닭 삶은 그 기름물을 애한테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매일 꼬박꼬박 3컵을 한 달간 먹이면 살이 찌는 은혜가 임하노니 나를 믿을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분을 과하게 믿어가지고 제가 그 닭국물을 2달 동안 먹고 허약 체질 어린이에서 살이 갑자기 뜯어지기 시작하면서 비만 과체중 어린이가 되는 데까지 딱 3개월 걸렸어요. 병 주고 약 준다고 이제는 뚱뚱하다고 구박을 하면서 어떡하면 좋냐고, 맞는 옷이 없다고. 중학교 2학년인데 몸무게가 78kg가 몇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키가 162였는데 78kg가 나가는 뚱땡이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 닭국물을 먹인 우리 어머니, 그 범인이 나를 보고 넌 뚱뚱하고 앞에 보는 게 답답하고 너 어떻게 씻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충격을 다 주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엄마가 어디 가서 얘기를 듣고 오더니 유도를 하면 살이 그렇게 잘 빠진다더라. 그래가지고 또 엄마 손에 이끌려갖고 뜬금없이 갔는데, 유도전에 가자마자 제가 어떤 남자애를 한 번 기술을 딱 배우고 한 번에 집어 던져버리니까 이건 꿈나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유도를 해가지고 유도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니까 확실히 살은 많이 빠져요. 18kg가 그냥 빠졌어요, 한 번에. 그래갖고 유도 선수 생활을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하게 됐는데 적성에 잘 맞았던지 제가 이제 국가대표까지 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 근육량을 현재까지 조금 유지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중간이 없어서요.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과하게 저를 많이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김충신 엄마 하면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감독 선생님들이 벌써 충신이 엄마 오신대. 그러면 딱 그날 아침부터 조회를 안 해. 조회를 안 해. 왜? 빵을 사갖고 오거든요. 그 5만 유도부 애들이, 유도부가 50명이면 빵을 얼마나치를 사야 되는 줄 아세요? 그날 한 제과점에서 다 못 사요. 제과점을 5군데를 가야 돼. 왜? 1인당 8개씩 먹으니까 팥빵을 400개를 깔아놓고 파는 빵집이 없어요. 그 유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저희 학교 주변에 격기부가 있으니까 격기부 단체 회식 금합니다라고 고기 뷔페는 아예 받지를 않아요, 선수들은. 실제로. 이거 실화인데 서울 최고 앞에 위례성 고기 뷔페라는 뷔페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 주인이 약간 그 사업 걔 센스가 없나 보다. 왜 하필 서울 최고 한국 최대 앞에다가 고기 뷔페를 오픈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후에 한체대 서울 최고 격기부 단체 회식 사절합니다라고 써붙이더니 그 후로부터 또 3개월 후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근데 사실 정말 희한한 게 제 유도 동기들은 지금 저랑 같이 만나잖아요. 지금 제가 먹는 양의 반 정도밖에 못 먹는데, 왜냐면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점점 양이 줄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운동을 안 하는데 먹는 양은 줄었어도 체중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운동을 안 하니까. 제 친구들 지금 보면 키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한테 2배, 3배 막 이래요. 유도했던 동기들. 먹는 양은 저보다 조금 덜 먹어요. 아주 조금 덜 먹는데 몸이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이거 좀 체질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어떤 성격의 문제도 좀 있구나. 나 왜 이렇게 사람 빠져 하는 사람들 대부분 데려다 놓고 보면, 자기 물건 센스있게 정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큰 일에 크게 그렇게 동요치 않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격을 바꿔야 돼요, 살 빼려면. 이게 근데 죽지 않으면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 유명한 법률스님도 그러잖아. 죽기 전에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진 걸 가지고 살되 조금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지. 그걸 놔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고 네.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격도 느긋해. 별로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도 선생님 같은 몸매를 조금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는 누가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그 뭐라니. 제가 수많은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많은 다이어터들을 격려를 해본 결과 할 수 있다, 없다는 딱 처음에 얼굴만 보면 알아요. 넌 살 뺄 수 있겠다, 없겠다. 왜냐면 이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요인, 유전적 요인, 성격적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어떤 패턴, 마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데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어떤 운동? 어떤 트레이너가 되게 유명해서 좋은 운동법을 알려줘서 이 사람이 살이 빠졌다 전혀 아니에요. 개인의 의지예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운동하러 살 빼러 오면 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들의 의지를 돋궈주는 걸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운동을 딱 시작한 사람한테 보통 다른 데 가면 운동 시작한과 동시에 식단, 운동, 프로그램을 막 짜준대요, 트레이너들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한 달 동안은 먹고 싶은 건 그냥 먹고 운동만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적당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케줄 안에서 운동 시간을 최대한 분배를 해주고 운동만 시키고, 왜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식단을 같이 플러스를 하는데, 운동과 식단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운동과 식단을 한꺼번에 시작해버리잖아요. 이 실패할 확률이 2배 이상이 넘어요. 왜냐하면 운동도 힘든데 밥까지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한꺼번에 제한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단 내버려둬요. 먹는 대로 먹으세요. 일단은 운동만 할게요.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후유증, 과다피로, 아니면은 무기력증, 아니면은 운동을 통한 어떤 근육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만 감당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한 달은 그렇게 시키고, 한 달 정도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운동이 이런 거구나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이제 식단을 들어가요. 그래서 식단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저는 제가 여기 회원들한테 주는 식단이 여기 있어요. 닭가슴살만 먹어라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고 오전, 오후 간식까지 챙겨 먹어라 해요. 그럼 회원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살 빼러 왔는데 이거는 살찌라는 것 같은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간식까지 먹으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침, 점심에 먹는 양을 토탈 2공기라고 하면 그 2공기를 하루에 4번에 나누어서 먹는 게 살을 빼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아침에 반 공기, 그리고 아점으로 또 반 공기, 그리고 점심과 저녁 중간에 반 공기, 저녁에 반 공기. 차라리 그렇게 4번에 나누어 먹는 게 낫지, 하루에 2끼를 딱딱 아침에 한 번, 저녁 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난 한 끼 굶고 2끼만 먹으니까 살 빠질 거야. 이거 큰 오산이에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자, 지금 집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따박따박 4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월급을 따박따박 나눠서 꼬박꼬박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뻔히 이때 되면 돈이 들어올 걸 아는데 그때까지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잖아. 그쵸? 근데 남편이 한 달 돈을 주고 이게 6개월이 되도록 8개월이 되도록 돈을 안 주네? 그럼 이거 언제 줄지 모르니까 이걸 갖고 있는 걸로 나는 쪼개서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안 써야 돼. 최대한 아껴야 돼. 왜? 언제 줄지 모르니까. 몸도 똑같아요. 그때그때 딱딱딱딱딱 넣어주면 체지방이 금방금방 분해가 되고 몸의 대사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반면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틀에 한 끼만 먹어, 이런 사람들은 이 음식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식사나 이런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장에서 벌써 딱 음식이 들어왔을 때 많은 영양소를 2배 이상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먹는 것도 괴로운데 살까지 안 빠지고 오히려 지방이 더 오래 나를 몸을 감싸고 괴롭히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심리 상담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뭐 내가 뚱땡이어서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다던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한다,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 이유가 내가 살이 쪄서 그렇대.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내가 날씬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다이어트가 내 인생의 영혼을 좀먹는, 다이어트를 못하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길로 새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왜 하냐면요,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작가님들 인바디 쟀지만 이거 내장 지방 레벨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한두 살이라도 젊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내장 지방이 혈관으로 흡수되고 혈액을 따라 돌다가 혈관을 막히게 해서, 그게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로 가서 막히면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건데, 이 혈관 장애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높이는, 그 위험성을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 바로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빼라는 거지, 네가 날씬하고 이뻐야만 너는 인정받을 거고, 네가 날씬하고 이뻐야만 너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니에요. 또 살이 찌게 되면 어때요? 관절이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세상에 발목이 퉁퉁 부어서 아파요,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을 보면 체지방이 너무 과하고 근육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파서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는데, 아니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잡고 앉아요. 근데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고 이거 어깨가 왜 팔이 안 올라가냐, 아이고 허리가 아프냐 그랬는데, 세상에 요즘에 재활운동센터에 오는 사람들 20대, 30대가 너무 많아요.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죠.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20살이 목디스크가 웬 말이에요. 협착이 왔대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날씬해야지 그게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될 거라 이런 의미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100% 실패하고, 또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영혼을 좀먹게 되고 내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팁을 항상 드린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어떤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내 건강과 직결된 것이라면 오케이인데,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날씬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준이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심리와 항상 연결해서 다이어트를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